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소학원 전략담임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별 수시 모집 전형 계획안 분석 덕성여대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덕성여대 대학교에 대한 부분이 작년과 올해 바뀐 부분이 무엇인지가 주 안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 자세한 전형 어떤 계획이 아니라 세부적인 인원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입학처에 문의하시면은 자세한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말씀드릴 거고, 간략한 어떤 내용이 위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입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었는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2025 주요 사항 및 지원 참고 팁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 중에서는 여기는 이제 정시와 수시도 이제 같이 들어간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됐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으로서 88명 추가됐고, 덕성인재 전형 1에 대해서 26명, 덕성인재 전형 2에 대해서 30명, 그리고 수능 정식 있죠? 100명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교 추천은 학생부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덕성인재 1은 학생부 종합인데 서류형으로만 보는 걸 말하는 거고, 덕성인재 2는 서류와 면접을 같이 보는 거를 말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전공 선택 불가 모집 단위라고 있습니다. 덕성여대는 계열별 모집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과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안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약학과, 가상현실 융합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AI 시작학과 등으로 보입니다. 요번에 어떤 신설된 AI 시작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100%로 7명을 뽑고, 덕성인재 2로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합쳐서 18명, 그리고 수능에서 15 정도를 뽑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요번 수시 모집의 가장 큰 차이점, 어떤 특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전형들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논술 전형만 거의 그대로 인원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조금씩 소폭 인원들이 감소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자율전공 인원들을 다 채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형 방법 중에서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변경이 됐습니다. 국수형 사과 중 공통 또는 일반 선택 상위 3개 교과 중 상위 3과목이 기준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국수형 사과 중 상위 3과목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3개 교과 중 상위 3과목에서 그냥 상위 3과목이 된 거죠. 결국 요거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약간의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어떤 그 1 방식에서 덕성인재 전형 1에서 덕성인재 전형 2로 서류에서 면접이 추가로 실시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어떤 학교의 의지로 보이니까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전형 중에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 4배수였는데 요번에 3배수로 축소했습니다. 그 과들이 가상현실 융합학과랑 데이터 사이언스학과랑 AI 신약학과랑 약학과, 요 과들이 배수가 조금 축소됐습니다. 그럼 1단계 컷이 약간 올라가겠죠. 아마도 이것도 약간의 어떤 내신 등급의 상승을 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작년과 비교합니다. 논술은 2024학년도 비해서 인문 자연이 똑같죠. 60, 40 그대로고, 논술 100%, 그리고 국수형 여제 수능 최저 등급 2개 합 등급 8, 등급 7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학생부 교과 100%는 인원이 조금 줄었죠. 83명에서 40명으로 줄었고, 82명에서 59명이니까 약간 소폭 줄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수능 최저 등급 어떤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고교 추천, 이것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인원이 줄었습니다. 인문은 85에서 41, 자연은 49에서 12, 되게 많이 줄었죠. 대신에 그만큼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소폭 하락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전체적으로 뽑는 인원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덕성인지 전형 1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류 전형 위주죠. 51명에서 46명 소폭 하락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40에서 20명 소폭 하락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자유전공학부의 인원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은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성인지 전형 2입니다. 인원도 역시 82명에서 70명, 60에서 94명, 이게 좀 늘었죠. 이 부분이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가 4배수에서 3배수로 바뀐 거기 나와 있는 약학학과, 가상현실융합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AI 신약학과, 이과들에 대한 부분이 아마도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소폭의 약간의 어떤 상승 요소가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연전공학부 30명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균형 1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죠. 약간의 어떤 인문이 좀 줄었지만 그만큼 자유전공학부의 어떤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적 변화에 대한 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균형 1 기초생활전형 마찬가지, 장애인 대상자 특수학 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역시 수능 최저 등급 변화는 원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균형 2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선택 과목에서 그냥 성취도 상위 3과목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작년 기준 약간의 어떤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작년 어떤 수시 입결 자료입니다. 자연계에서 약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등급이 1.0, 되게 높은 과겠죠. 그죠? 총원은 25명에서 추합 인원은 13명까지 돌았네요. 반 바뀌니까 많이 돈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쪽이 경쟁력이 높은 학과니까요. 마찬가지 그 밑에 AI 신약학과에 대한 건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이과도 약학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른 과에 비하면은 높지 않을까. 어느 정도인지는 우선은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생각보다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등급이 1.7에서 뭐 3.2까지도 벌어지지만 그거는 이제 종합인 경우겠죠. 교과는 1.9 후반대 정도에서 멈춰 있고, 종합으로 가니까 약간 이제 3.1, 3.4 정도까지 또 이제 올라가고 있고, 약학과만 종합이지만 1.4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면접형이 추가되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과들도 있죠. 아마 이거는 학교에서 발표를 안 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신설학과도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융합에 대한 것이 이제부터가 논술 전형인데, 논술로 가니까 논술 성적의 어떤 비중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2개 합 7이라고 하는 최저 등급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죠. 4점대 후반에서부터 5점대 중반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종합 전형 부분인 건데, 기획균형 쪽이죠. 이쪽은 대부분이 종합이지만 내신 반영이 조금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8에서부터 3.4까지도 가고 있고,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기획균등을 벗어나서 기초까지 가니까 조금 더 등급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해당 전형이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어떤 데이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덕성여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고, 데이터를 잘 참고해서 좋은 지원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